딥스는 몸을 세우는 각도나 팔꿈치의 각도에 따라 자극 부위가 달라지고 부상의 위험도가 증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운동해야 합니다. 우선 딥스를 할 때 체중을 지지하는 것은 손목이기 때문에 발을 잡는 방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마드입니다. 강한 상체를 만드는 운동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풀업? 누구나 알고 있는 운동이면서도 생각보다 메인 운동 취급을 못 받고 있는 딥스는 효과적인 근비대와 완성된 상체를 얻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종목입니다. 모두의 생각보다 더 효과적인 운동이죠. 딥스는 벤치프레스나 데드리프트처럼 보디빌딩의 고전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오래된 종목입니다. 이 동작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도 상반신의 근력과 근육량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오랫동안 보디빌더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최근 치닝 디핑 인기를 끌면서 다시 딥스의 위상이 올라가고 치닝 디핑 판매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자세로 딥스를 하고 자극 부위를 찾지 못하며 어깨나 팔꿈치, 손목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딥스의 효과, 수행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딥스를 꼭 루틴에 추가해 주어야 하는 이유까지 딥스의 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스의 효과부터 알아봅시다. 딥스는 가슴 하부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가슴 전체의 균형 있는 발달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크게 대흉근과 삼두근을 주동근으로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 전완근, 삼각근도 상당 부분 활성화됩니다. 벤치프레스만으로는 단련하기 어려운 가슴 하부까지 딥스로 단련하면 가슴 근육이 입체적으로 발달해서 벤치프레스로만 운동할 때보다 더 보기 좋은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과 상복부에 경계가 생겨 시각적으로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몸 자체를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근섬유를 많이 자극하거니와 근육의 질감을 더 선명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가 레그프레스보다 그런 면에서 더 우월하고 랩풀다운보다 턱걸이가 더 많은 자극을 부여하는 것과 같죠. 위쪽 공간으로 본인의 몸을 움직여야 하는 운동들의 효과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딥스도 같은 맥락에서 근비대와 근섬유 강화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딥스라는 운동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슴 운동의 대표 운동인 푸시업과 비교해보면 푸시업은 정자세로 수행하는 경우 체중의 60에서 70%는 팔에, 나머지는 다리에서 감당하지만 딥스의 경우 오로지 팔로만 모든 체중을 지탱하게 됩니다. 또 딥스를 할 때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로 하지 않으면 삼두근만 펌핑되는 삼두 운동이 되는데요. 삼두로만 모든 체중을 지탱하려 하면 당연히 어깨에 무리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상체를 기울일 때 코어와 등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면 상체를 기울이면서 하는 딥스의 정석 자세를 취하는 것이 힘듭니다. 딥스를 할 때 다리를 새우처럼 뒤로 보내고 등을 활짝 펴서 수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에 가면 열의 9은 이런 자세로 딥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어깨에 부상을 불러올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리가 뒤로 빠지게 되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숙여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고 어깨의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수행하기에 어깨 관절의 충돌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알더라도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는 코어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딥스는 최소한의 근력과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딥스의 정확한 자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딥스는 몸을 세우는 각도나 팔꿈치의 각도에 따라 자극 부위가 달라지고 부상의 위험도가 증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운동해야 합니다. 우선 딥스를 할 때 체중을 지지하는 것은 손목이기 때문에 발을 잡는 방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딥스바의 폭은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은 것이 좋습니다. 딥스바의 폭이 너무 넓으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또 딥스바를 잡을 때 손목이 밖이나 안으로 꺾여서는 안 되는데요.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딥스를 하게 되면 중량을 손목이 받게 되어 통증과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딥스를 시작하는 방법은 우선 상체를 충분히 스트레칭한 뒤 봉을 잡고 가볍게 점프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견갑은 전인 하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시고요. 상체는 약 20도라고 생각하고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고 하체는 상체보다는 가급적 지면에서 수직을 유지하도록 무릎을 약간 굽혀줍니다. 다리를 펴고 딥스를 하면 중심을 잡기 힘들어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갑골을 전인 하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가슴에 적절한 수축 이완을 줄 수 없고 삼두 쪽에만 힘이 많이 들어가며 어깨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45도 아래를 보고 허리 힘과 복압을 준 상태여야 하며 상완, 즉 팔뚝은 내 허리보다 약간 앞쪽에 나온 자세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올라간 순간부터 허리 힘과 복압을 줘서 상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상완은 내 허리보다 약간 앞쪽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상체가 적절히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상완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겠죠. 팔꿈치는 최대 90도까지만 내려가며 본인의 유연성에 맞게 조절해줍니다. 만약 어깨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가슴 근육 하부, 즉 늑골지가 늘어난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까지만 내려가야 합니다.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늘리려고 어깨를 더 내리게 되면 부상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천천히 내려갈 때 견갑은 자연스럽게 거상되며 전이는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상은 어깨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늑골지를 늘려주는 느낌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팔꿈치는 몸통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몸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일자로 내려주면 됩니다.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아가면 팔꿈치와 손목에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며 이는 팔꿈치와 손목의 통증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려갈 때의 상체 각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올 때는 팔을 편다는 느낌보다는 가슴이 수축되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밀어냈을 때 내 몸 앞쪽으로 상완이 뻗어나가 수축되는 느낌으로, 그리고 팔을 쭉 폈을 때 손이 허벅지와 동일선상에 있게 됩니다. 또한 견갑의 전인 하강은 당연히 시행해 주도록 합니다. 두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호흡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내려가기 전에 호흡을 마시고 멈춘 뒤 딥스를 1회 시행한 후 호흡을 뱉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몸이 내려가는 중에 호흡을 하게 되면 몸에 긴장이 풀려 자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박자는 내려갈 때 둘, 올라갈 때 하나의 박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이죠.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키더라도 딥스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딥스는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도 중급자 이상의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고, 본인의 체중을 그대로 중량으로 이용하기에 부상이 잦아 만약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해당되시는 경우 딥스는 잠시 양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나 팔꿈치, 손목에 부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어깨 높이가 불균형하거나 견갑골의 안정성,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어깨 탈구, 회전근개에 수술을 받은 경우. 네 번째,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짧아서 상체를 앞으로 보내거나 전환을 수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다섯 번째, 근력에 비해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여섯 번째, 딥스를 5회 이상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력이 부족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경우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치료와 재활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시스트 딥스와 벤치 딥스를 통해 기초 근력과 유연성을 확보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